인천방송 해양정보센터와 함께하는 타박타박 인천항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대현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항해사를 만나고 왔다고 황대현 리포터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인천의 김현식 항해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을 운전하는 항해사 김현식입니다. 와, 첫 그린피스 항해사다. 네. 첫이라는 단어가 조금 굉장히 대단하게 들리는데 이전에는 아시아인은 없었나 봐요. 예, 사실 제가 어떤 능력이 대단하거나 뛰어난 항해사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남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라고 하시면 바다에 관심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원래는 기존에 인천일보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원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요. 이제 학교를 이제 인천대학교로 오게 되면서 바다를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바다를 구경할 기회는 많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운 좋게 일을 하게 되면서 인천항이나 바다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시작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자 생활을 할 당시에 저희 경인방송도 자주 방문을 그래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한 번씩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잘 수도. 모르는 채예요. 네. 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항해사를 꿈꾸게 된 거죠?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 우연한 계기로 항해사를 꿈꾸게 됐는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원래 항해사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천일보 사옥이 그 인천 중구 내항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막 화물을 내리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5층 강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그림자가 그 실내를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나 해서 궁금해서 창밖을 보니까 정말 저희 사옥보다 큰 그 여객선이 천천히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배 꼭대기에 조타실에 선장이랑 항해사가 이제 쌍안경을 보면서 이 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그때 처음 했었죠. 이게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인천일보에 예전에 가끔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편집국이나 다른 사무실에 있으면 큰 배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장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역시 인천일보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를 보면서 항해사의 꿈을 키웠거든요. 그냥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항해사를 조금 늦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천대학교 졸업 후에 인천일보에서 3년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평소 항해사를 시작하는 나이보다는 늦게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해사고등학교를 나오거나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항해사가 되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많아도 24살, 25살 이때 시작을 하는데 전 이미 그때 29살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항해사가 되는 과정은 이제 해사고를 졸업하거나 해양대를 졸업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데서 이제 일반인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해서 똑같이 3급 항해사 면허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지원해서 좀 남보다 늦게 항해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항해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항해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런 건 꼭 필요한 자질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항해사라는 거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운전하는 시간에 모든 선원이 잠든 시간에도 홀로 깨서 이제 배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좀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잠이 많아서. 네. 저도요. 배가 운항할 때는 항해사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운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24시간을 1등, 2등, 3등 항해사로 나눕니다. 즉 하루에 운항하는 시간은 한 사람당 8시간인 거죠. 네. 만약 밤에 운항을 맡게 된다면 잠을 못 자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해사가 되려면은 성실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항해사와 관련해서 혹은 관련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항해사 일도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죠. 그린피스 네. 항해사, 그린피스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린피스로 활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 이제 5년 동안 이제 항해를 하면서 한 36개 나라를 이제 방문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강연을 봤어요.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강연을 봤는데, 테드 강연. 거기서 이제 삶엔 3단계가 있다. 생존을 위한 삶, 성공 단계의 삶, 그리고 의미 있는 단계의 삶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산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운이 좋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단계의 삶을 산다. 이때는 뭐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유로움 또는 자아 실현의 그런 방향. 근데 의미 있는 단계의 삶은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떤 더 자아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단계의 삶이다. 만족스러운 삶.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 뭐 인맥, 뭐 지식, 기술, 경험, 이런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남들을 위해 사용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너의 손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걸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면 의미 있는 단계의 삶을 여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제가 당시에 이제 제 손에 뭐가 있는지 봤는데, 그 당시 일단 저는 젊었고 건강한 몸이 있었고 뭐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또 항해사 면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저도 그랬고, 저도 이걸 배를 모는 라서 월급을 받는데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의미 있는 항해를 하는 단체나 배에서 뭐 급여와 상관없이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러 단체나 배들이 막 검색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고, 다행히 저와 이제 좀 뜻이 맞는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있었고, 또 운 좋게 이제 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 제목부터 확 와닿네요. 네, 목적 맞습니다. 있는 삶. 네네. 저도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멘트에서 저도 다현 씨처럼 감탄사가 나오는 말이 있는데, 네네. 너의 손에 뭐가 있는지 봐라. 야, 이런 정말 멋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네. 네, 그걸 또 직접 행동으로 옮긴 김현식 그린피스 항해사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그린피스 대단한 곳이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이제 1971년에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로 44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운동 등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연구단체와 함께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쉽게 좀 가지 못하는 곳에 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네. 샘플을 채취하는 등 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지구를 지키는 단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항해사와는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그런데 또 항해사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바쁜 시간 와중에 또 책을 한 권을 내셨어요. 네. 어떤 책이죠? 그게 29 용기가 필요한 나이라는 책인데, 제가 네. 이제 원래는 언론학을 전공하고 신문사에서 일을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항해였는데, 그걸 하는데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길이 정해진 건 아니다. 내가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젊은 세대한테, 또는 진로를 고민하는 세대한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또 김현식 항해사가 기자 생활을 했다 보니까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끝으로 앞으로 항해사를 꿈꾸거나 이제 그린피스 활동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냐고 여쭤봤더니 코스모폴리탄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제 항해사도 그렇고 그린피스 활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활동한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세계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내 조국이 내 모국이 저를 키워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조국을 사랑하지만 그 시각을 넓혀서 우리 이웃 나라도 함께 살피고 전 세계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더 그런 이슈에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껏해봐야 메트로폴리탄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김현식 항해사는 코스모폴리탄 전 네. 지구적 네, 맞습니다. 전 우주적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김현식 항해사 이야기 들으면서 들은 점,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황다현 리포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박타박 인천항 이야기 황다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